많이 사용을 안 할수록 주름은 덜 생긴다. 하지만 불가능하다. 안 움직일 수 없잖아요. 밥 먹어야 되고 웃어야 되고 말해야 되고 활동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지만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럼 다른 예방법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피부 노화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로 많이 쓰면서 생기는 노화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 술이나 담배, 스트레스, 기타 등등 이제 이런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피부 노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이제 자연적인 문제들, 자외선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로 인한 피부 노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경우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인이 이렇게 있다 생각을 하면 이 원인을 각각 해결을 해야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피부 노화 중에 여러분들이 또 가장 많이 신경 쓰시는 팔자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주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어떤 걸 주름이라고 하냐? 한국말로는 이제 주름 하면은 사실 주름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로 하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링클, 잔주름 같은 주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크리즈라고 불리는 피부에 박혀있는 듯한 미세한 주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폴드라고 하는 접혀서 생기는 큰 굴곡, 세 가지를 전부 다 주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종이를 한번 예를 들어서 조금 볼게요. 첫 번째 폴드를 보면은 이 종이가 이렇게 크게 접혔어요. 이렇게 생겨있는 이런 주름, 이런 것들을 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미세하게 주름이 접혔다가 펴지면서 살짝 주름이 이렇게 갔어요. 이게 링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상처가 나서 계속 접혀서 이 종이가 나중에는 팽팽하게 펴져도 주름 라인이 쫙 보이는 이제 이런 상태. 근데 겉에서 봤을 때 울퉁불퉁하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이 종이 표면에 딱 갈라져 있는 이런 선, 이런 것들이 이제 크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이제 한국말로 다 주름이에요, 사실. 그러면 왜 이렇게 세 가지 구별을 했냐? 이제 이 세 가지 주름 형태마다 치료법이 다 달라서 그래요. 세 가지가 다 있는 또 대표적인 구조물이 바로 팔자주름입니다. 팔자주름이 이제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근육이 움직이기 때문에 1번,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름도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이 폴드 주름을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갤럭시 폴드 접었다 폈다 하면 가운데 선 금 가냐 안 가냐, 그걸로 굉장히 기술력을 승부를 보잖아요. 똑같아요. 피부도 많이 접었다 폈다 하면은 나이가 어리고 이럴 땐 괜찮은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게 너무 많이 접히게 되니까 주름이 라인 따라서 이렇게 접히는 부분 따라서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이 소실되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팔자 이쪽 부분에 보통 아기 때는 지방이 좀 잘 차 있는데 여기 지방이 조금 꺼지면서 여기가 폭 들어가 보이는, 그래서 팔자가 깊어 보이는 이제 이런 형태의 주름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방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밑에 이빨 위쪽에 뼈가 있거든요. 이 뼈도 이제 흡수가 되면서 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은 특히 얼굴에 지방이나 뼈들이 이제 소실이 되면서 이제 안쪽으로 좀 흡수돼서 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여기가 깊게 팔자가 깊어 보이는 이제 그런 형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방이나 뼈가 선천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나이가 젊은데도 팔자주름이 깊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활짝 웃으시는 분들, 이 근육의 형태나 이런 피부의 모양에 따라서 활짝 웃었는데 팔자주름이 더 깊게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이가 젊은데 팔자가 심한 분들, 그게 반복되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부분에 주름이 조금 진해질 수가 있다. 그렇다고 웃지 않을 수도 없고 일단은 은근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에서 넣어서 여기 이 팔자 쪽의 근육을 좀 이렇게 만져준다, 마사지를 해준다, 이런 개념이라면, 우리가 이제 얼굴 근육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근육이 경직이 좀 돼 있고 이제 피곤하고 얼굴이 막 뻑뻑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하잖아요. 우리가 헬스 막 운동했는데 근육 땡기듯이 얼굴도 막 너무 세니까 근육이 땡기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좀 풀어줌으로써 어떤 근육 강직도를 좀 낮춰주면 주름이 강제적으로 잡히는 거에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 폴드 쪽의 주름을 예방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피부 자체를 좋게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팔자도 피부잖아요. 피부 노화가 늦춰진다면 팔자주름도 더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한 근육 움직임의 폴드 이런 거 말고 링클이나 크리즈 정도, 그 잔주름이나 이제 피부에 박혀있는 이런 주름들이 만들어지는 게 예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들 중에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비타민 C 많이 추천드리는데, 물론 식품으로 충분히 드신다면 따로 드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식품으로 내가 충분히 비타민 C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피부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그러면은 팔자주름이 이제 움직이면서 계속 접히면서 피부가 계속 손상이 될 텐데, 그 손상을 더 취약한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피부 건강이 안 좋다면. 그래서 비타민 C 잘 섭취해 주시면 아무래도 섭취 안 한 사람들보다는 주름이 생기는 게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팔자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안 움직이시는 거죠. 가방을 하나 샀어. 근데 이거를 매일 들고 다녀. 화장실 갈 때도 쓰고, 뭐 밥 먹을 때도 가져가고, 학교 갈 때도 가져가고, 직장도 가져가고. 그렇게 쓴 가방이 1년 뒤 상태랑 아크릴 케이스 해가지고 집에다가 모셔놨어.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서 계속 보기만 해. 그렇게 1년이 지난 가방이랑 꺼내서 보면 나중에 상태가 어떨까요? 주름이나 스크래치나 아니면은 구겨진 정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당연히 사용을 많이 했던 게 구김도 더 갈 거고, 스크래치도 생길 거고, 더 낡은 느낌이 들겠죠? 이제 마찬가지예요. 피부도 사용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이 쓸수록 다른 거예요, 계속. 20대 때까지는 사용을 많이 해도 새로 생성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피부가 노화가 없고 계속 성장하지만, 30대 정도 되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재생되는 속도보다 이제 노화되는 속도가 역전이 되면서 재생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다른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을 안 할수록 주름은 덜 생긴다. 하지만 불가능하다. 안 움직일 수 없잖아요. 밥 먹어야 되고, 웃어야 되고, 말해야 되고, 활동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지만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럼 다른 예방법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같이 해주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자외선을 차단제를 잘 발라서 자외선 공격으로부터 피부를 좀 보호한다든지, 아니면은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서 피부 재생을 좀 시켜준다든지, 뭐 콜라겐이나 비타민C도 안 먹는 사람보다 먹는 사람은 영양분이 더 있을 테니까 피부에도 더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습을 충분히 잘 해서 피부의 수분 상태를 유지하면은 피부가 손상이 덜 가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를 유지를 한다든지. 보습 같은 경우는 빵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약간 이제 수분이 있어서 말랑말랑할 때 굽었다고 부서지지 않잖아요. 근데 수분이 쫙 빠져있는 과자 크래커 같은 거는 접으면은 빡 부서지죠. 이제 그런 것처럼 피부도 수분이 촉촉하면은 접혔다 펴져도 형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데, 수분이 없이 메말라 있으면은 움직이기만 하면 쩍쩍 갈라지고, 심지어 피부염이 있는 분들이 움직이기만 해도 그 접히는 부분에 염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갈라지고 피나고 하잖아요. 일종의 그런 수분 부족 상태도 영향이 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보습을 잘 해주시면 예방이 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이어서 피부 수분을 보충하기 위한 생활 습관 개선이 조금 필요한데, 일단은 술, 담배를 조금 피하셔야 돼요. 술은 몸에 수분이 배출되면서 건조한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시면은 피부에 손상이 되고, 그 다음에 술 먹은 다음날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독성 물질이 만들어져서 피부에 조금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런 약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부가 또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담배 같은 경우는 수분은 아닌데 이제 산소 공급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담배를 태울 때 빨아들이는 연기가 대부분 이산화탄소 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몸에 산소가 좀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면 좋지는 않습니다. 산소가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그래서 담배를 피우시면 피부가 좀 푸석푸석하게 이제 느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우나는 습하잖아요. 보통 목욕탕이나 이런 데 있고 물이 충분히 있는데 거기서 한다고 왜 건조해 내 얼굴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우나를 할 당시에는 건조하지 않아요. 왜 사우나를 하면은 나중에 피부가 건조해지냐? 집에 간 다음에 이제 뜨거우니까 혈관이 확장이 됐다가 줄어들었다가를 이제 하게 돼요. 즐기시는 분들은 나중에 혈관이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굴에 홍조가 조금 생기시죠. 근데 홍조가 생기면 이때부터 뭐가 문제냐면은 피부 온도, 표면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정상적으로 뭐 32도다 그러면은 혈관의 온도는 그보다 한 2, 3도 높거든요. 34도, 35도 뭐 이렇게 더 높은 피부 온도가 돼버리면 1, 2도 올라간 것만큼 수분이 계속 증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에 이제 더 건조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나 한 당일날이 문제가 아니고 사우나를 즐기시다 보면은 몇 달 뒤에 이제 내 얼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건조해지는 그런 현상을 느끼시게 되는 거죠. 왜? 얼굴의 혈관 확장 때문에. 그래서 사우나는 이제 조금 피하셔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 중에서 또 표정을 짓는 것 중에서 그래도 이제 그 주름이 잡히는 방향이 내가 표정을 짓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링클이나 크리즈 같은 얕은 주름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활짝 웃거나 이런 표정을 지으셔서 생기는 주름은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주름인데 이런 표정을 만드신다든지 화나는 표정을 지어서 생기는 이런 주름들은 보기에도 예뻐 보이지 않고 화나 보이는 인상, 우울해 보이는 인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표정을 최대한 안 짓는 쪽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해 보시면 이런 팔자주름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생활 습관 개선하는 거 말고 병원에서 어떤 시술을 통해서 혹은 수술을 통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큰 폴드 이런 거는 근육이 움직이시면서 생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움직임에 따른 큰 굴곡은 교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교정이 가능은 해요. 보톡스를 통해서 위로 움직이는 근육 자체를 막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육을 이렇게 막아버리게 된다면 표정을 잘 못 지으시겠죠. 웃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 아예 움직임이 제한되어 버리니까 굉장히 무표정하고 이상한 얼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톡스로 표정 근육을 막는 거는 비추천드리고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여기 부분에 지방이 꺼져 있거나 구강 구조상 아니면 뼈 구조상 뼈가 조금 더 움푹 파여 있어서 이 부분이 푹 들어가서 팔자가 깊어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치료가 잘 되시는 분들인데 꺼진 부분에 지방이나 뼈 대신 다른 거를 채워드리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팔자 필러 시술이죠. 가장 예쁘게 나오는 형태는 코 옆에 있는 이 삼각존이 움푹 들어가신 분들이 필러를 받으셨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보시게 돼요. 그래서 꺼져 있는 거를 채운다라는 게 이제 필러니까 이렇게 꺼져서 생기는 팔자 주름의 경우 필러 시술로 가장 좋은 개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위에 있는 지방이 조금 이렇게 내려오면서 처지면서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팔자 주름이 깊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처져 있는 지방을 조금 제거하는 시술을 추천드리는데요. 그게 이제 울세라, 인모드, 슈링크 같은 이제 초음파 기계나 고주파 기계를 통해서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을 해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것도 처져 있는 게 지방일 때가 있고 근육일 때가 있고 피부일 때가 있어요. 지방이면은 그래도 효과가 조금 좋은데 근육이 처지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방은 좀 제거가 용이하지만 근육을 제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처져 있는 분들 보통은 저는 이제 인모드보다는 초음파 에너지,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쪽에는 그게 효과가 저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이 방향대로 시술을 조금 해드리면 여기가 좀 이렇게 펴지는 듯한 느낌으로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세한 주름, 이 라인 따라서 크리즈, 링클 같은 게 이제 얕게 생기는 것들은 치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피부 자체의 흉터처럼 파여버린 거라서 파여버려 있는 이 흉터를 레이저 치료로 제거를 해서 피부를 원복시키는 이제 그런 형태로 하는데 피부에 이미 한번 상처가 났기 때문에 이걸 100% 완벽하게 복원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방법으로는 보통 이제 레이저 시술을 조금 많이 해요. 프락셔널 레이저를 통해서 이제 피부 재생을 좀 도모를 한다든지 흉터 있는 살을 조금 제거를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리쥬라닌 같은 스킨 부스터류로 피부 재생을 도모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사 자체가 피부 재생이 되고 이제 바늘로 찔리는 이제 니들링을 통해서 피부 재생을 또 도와주는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잘 안 된다 그러면은 필러로 살짝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약하게 파인 선을 필러로 살짝 채우지만 얕게 한다고 해도 다 펴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선이 생긴 거를 다리미로 아무리 펴도 결국에는 이제 선이 조금 남습니다. 한번 깊이 파여버리면은 안타깝지만 어떤 시술로도 100% 완벽하게 복원은 좀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신경 쓰이신다면 레이저나 재생주사 치료나 아니면 필러 시술까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흉터 치료에 준해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피부 노화를 탈출하는 방법,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팔자 주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이야기도 있죠. 완전히 개선은 할 수 없고 안 움직일 수도 없고 흘러가는 시간을 막을 수도 없고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부분적으로 개선을 함으로써 최소한 5년, 10년 정도 팔자 주름 더 깊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적절한 시술을 통해서 고민되는 부분을 빠르게 해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도 피부 노화 탈출하는 방법, 다른 주름은 또 어떻게 탈출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좋은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자주름으로 고민하시는 주변에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